사실은 그 소금에 대해서 적대시를 하니까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소금은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박사기 논문이 뭐 개구리 점막에서 소금 거래되었고 미국에서는 그 세포내 심장 세포내에서 전극으로 세포내 소금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인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목차는 도대체 왜 국가에서 소금을 줄이라고 했는가 뭐 이런 얘기, 거기에서 식약처에 있는 뭐 소금 저감 거기 그 노트 거기에서 찾아온 거 됐고, 이게 굉장히 아까 소디움은 생명물질이에요. 생명물질인데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억에 다루는가. 그런데 이런 소디움을 억지로, 사실은 억지로 줄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 아까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막 하면은 짠 것을 좀 덜 마시고 물을 많이 먹으면 싱겁게 먹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먹는 것을 잊지 않고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 이런 걸 잠깐 얘기하고, 제가 고혈압 당뇨 환자 약을 하루에 5개씩 먹는 사람 가지고서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한식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소금도 더 먹고 밥도 한 그릇 더 먹었는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싱겁게 먹기 실천 운동본부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논문 몇 개를 내놓고, 거기에 보니까 그 소금 먹는 양하고 위험률을 보니까 한국은 아예 한쪽 위에 저쪽 위에 올라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제 나이트레이트 관계가 됐는데, 나이트레이트는 뭐 기름기 같은 거 익어서 발효하면 싹 없어진다는 거 이미 알려졌는데, 어쨌든 이런 논문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본 사람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일본의 다카야마시에서 뭐 92년에서 99년까지 39,000명 대상으로 해서 269명이 중통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을 소금 먹는 양을 쭉 나눴더니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해자드 레시오가 2.34면 두세 배 높더라. 이런 논문도 거기서 전했더라고요. 다른 논문인데 이것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잡지인데요. 이게 지금 2010몇 년대는 점수가 57점이고 작년에 점수를 보니까 170점이나 되더만요. 사이언스 네이처가 40점인가 뭐 얼마 되는데 그 정도 높은 저널인데, 여기에서 미국인은 소금 섭취가 높은데 식이소금을 3g. 이건 소금입니다. 이 소디움하고 솔트하고 달라요. 이 논문을 통일을 제가 못했어요. 각각의 그림이 그 자기들 다른데 표시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g을 줄이면 사망자 수를 4만 명 내지 9만 명을 감소, 무리비를 10조 10억 10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를 감소를 한다고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했어요. 2010년대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에 나와요. 근데 이걸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계산했어요. 1g을 줄였을 때는 솔트입니다. 소금에 이것은 2g을 줄였을 때, 3g 줄였을 때 보면 적게 잡았을 때는 얼마, 많이 잡았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돈까지 전부 다 계산해놨어요. 왜? 이걸 이제 혈압약을 쓰니까 그때 혈압약을 이만큼 대체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 이제 논문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소금 섭취를 0에서 3g per day를 줄이면 혈압이 이 범위에서 직선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어시움했다. 그래서 어시움을 영어 사전 한번 찾아봤더니 증명 없이 그냥 서포스한 것이더만요. 계산한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왔고, 이것은 그 4년 뒤에 또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확정적으로 자기들이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가요? 이 안에서도 작동이 이거 안 보이네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 원래 부품인데 이것을 피트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이것이 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적으로 돌아가네. 직선이라고 생각, 여기서 피팅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 지금 소디움을
소듐 인테이크니까 이것이 2.6 소금이 아니라 소듐이에요. 2.3g 지금 실제로 얼마나 혈압이 줄었냐면 2mmHg가 안 줄었어요. 2mmHg가 실제로. 근데 이걸 안 쓰고 이쪽으로 피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서 소듐을 하루에 6.9g을 줄일 수가 있냐? 6.9g 먹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3몇 mmH 줄려면 소듐을 3.5mg, 5g 이상을 줄여야 돼가지고서 이런 이제 좀 무리를 해가지고서 피팅을 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고혈압이 중요한가? 한번 이거 자세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공부.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고혈압은 사이런트 킬러예요. 사실 무서워요. 왜?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심장질환, 중풍, 콩팥질환을 일으키고 미국에서만 해도 뭐 몇십만 명이 죽고 이거 다 뭐 수학적인 계산 한번 해볼게요. 왜 이것이 혈압이 높은 문제가 되는가? 하루에 우리가 5리터가 있어요. 우리 피가 5리터가 있는데 1분당 5리터가 나오고 1시간이면 5 곱하기 65면 얼마예요? 300이죠? 10시간이면 3000이고 20시간이면 6000이고 24시간이면 72,000이에요. 그래서 72,000리터가 하루에 심장에 나와요. 자기 손가락 한번 잡아요. 손가락이 내 심장 축이에요. 여기에서 7.2톤의 피가 나오는데 혈압이 100mmHg면 이게 수은이거든요. 그러면 136cm, 1m 36cm를 올리는 거예요. 쉬고 있는 동안에. 7.2톤을 1m 36으로 올리면 우리 심장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것이 혈압이 160이 됐다. 그러면은 2m 16cm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년이 되면은 4,900m까지 올라가요. 몽블랑보다 100m 더 높이 올라가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까 혈압이 160이었을 때는 7,900m, 8,000m. 그 에베레스트에서 14자가 있다는데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장은 어쩌냐? 무지무지게 충실해요.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는데 심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심장벽이 두꺼워져요. 그런데 혈관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심장 세포내가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압력이 높으니까 관이 터지거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은 사실은 무서운 병이 왜? 증세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WHO도 보면은 46%가 자기가 고혈압을 모른다. 증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혈압이 조기 사망의 원인이다. 자, 그런데 이 소금하고 정말로 이게 고혈압하고 얼마 정도 관계가 있는가?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고 기름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막 나 혈압 있어. 혈압이 있어. 이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혈압을 이렇게 뭐 삼성의료원 가서 하면 재거 나와서 24시간 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잠잘 때는 막 10 내지 20 정도 떨어지고 그래요. 운동은 하루 170, 8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것이 이렇게 리듬을 타고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혈압계 한번 재면서 왼손을 재면서 오른손에다가 힘을 꽉 한번 줘서 혈압 순간에 올라가 버려요. 왜? 우리 심장은 아까 충실한 기관이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피를 내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게 변한다. 몇 미리미리, 근데 아까 뭐 몇 그램 했을 때 2mmHg다 안 변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막 우리 지식을 그쪽으로 이렇게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권대 원장님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좀 그 인식이 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소듐, 나트륨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간을 맞추다 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간을 맞추다 영어로 한번 해라 그랬더니 간을 맞추다 해갖고는 미트더 리더 간을 만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두 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이게 딱 시즌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밑에 설명도. 근데 이게 간을 맞이다는 말이 맞아. 장에도 이게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몸의 필요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느끼게 했어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이 나가니까 짜게 먹으려고 해요. 짜게 먹잖아요. 우리 뭐 저기 그 우유에다가 이게
생채에 넣어가고 이렇게 식초도 넣고 할 때 갖다 막 간장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정도 조절할 수 있냐? 수백 배 정도 농도가 왔다 갔다 해도 조절할 수 있지 우리 몸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2000 몇 년도인가요? 2014년도에 보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소금을 인테이크하는 거 무엇이 결정하냐? 국가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자주 조절할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 소금이 얼마나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번 공부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잡지가 나왔던데 70kg인 사람이 소듐 클로라이드가 아니고 소듐이 92g이 들어있더라고요. 92g. 많이 들어있어요? 포타슘이 이보다 더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는 포타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소듐이 중요하냐면 아까 혈액량을 결정해 이것이 삼투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결정하고 하루에 우리 콩팥 기능을 한번 봐야 돼요. 콩팥이 하루에 598g을 여과하고 그 중에서 99점을 살해하고 3.45g이 나가는데 하루에 0.024에서 11.6까지 몇백 배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콩팥에서. 콩팥도 안 믿고 입도 안 믿고 지금 국가 정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피는 얼마 정도냐? 하루에 180리터 정도 해가지고 피가 36번 걸린다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소듐도 6.5 정도.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냥 생명물질이니까 철분 같은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가는 길이 없어요. 왜? 이것은 세균도 쓰고 나도 쓰고 해야 되니까 우리 피부의 점막에서 나가는 거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소듐은 그래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콩팥에 피가 조금 가면은 곧바로 거기에서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혈압 추출인데 그런 것은 레닌이 나오고 이 레닌은 간에서 나온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꾸고 이것은 폐에서 안지오텐신 2로 바꿔져요. 안지오텐신 2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이에요. 몰피라베이스로서. 그래서 지금 고혈압 약들은 전부 다 보면 최고급약은 약을 맞거나 여기에 있는 AC라는 효소를 맞거나 이것이 가장 고급 약이죠. 이 안지오텐신은 교감신경도 흥분시키고 세균안에서 흡수시키고 또 여기서 중요한 알도스테론을 나오게 해서 소듐을 흡수를 증가시키면 물이 따라서 들어와요. 아까 삼투압을 갖고 있으니까. 이 대신에 무엇을 내려보냐면 포타슘이라는 이온을 이 플러스를 하나 갖고 들어오면 차지가 안 맞으니까 뭔가 플러스를 내보내거나 마이너스를 갖고 들어오거나 이러거든요. 가장 많은 것은 이제 플로라이드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또 안지오텐신은 ADH를 상당히 고급이에요. 굉장히 그 호서대학에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저는 시골에서 하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ADH를 나오게 해서 물을 들이키게 거죠. 물을 막 마시게 하고 안지오텐신이 들어가면 아까 갈증을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시스템이 저도 이것을 안 믿고 국가에서는 이것을 정책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소듐을 보면은 이 전하치료 아까 운동하고 나서 물 먹으면 이 뇌부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혈액량을 유지한다. 삼투압을 유지해갖고 근육, 신경세포 흥분성을 유지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소듐 역할이에요. 왜? 뇌에서부터 해가지고서 신경 전달하고 이 혈을 움직이는데 전부 다 소듐 통로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 뭐 포도당이라고 아미노산인데 이것이 장에서 흡수가 될 때 야 때문에 소금과 농도 9배를 타고서 들어와야 돼. 실제 소금이 없으면 흡수도 잘 안 돼. 맛도 모르고 소화흡수도 안 되고. 다음에 세포 내에서 그 하이드로겐이라든가 칼슘 같은 게 축적이 되는데 야를 제거할 때 이걸 써요. 맛도 나타내고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우리 고상한 뇌가 ATP의 70%를 어디서 쓰냐? NAK 펌프를 돌리는 데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 고상한 뇌가 에너지의 70%를 NAK 펌프를 돌리는 데 써요. 왜? 농도 9배를 만들어주게 해서 세포 내에는 소듐이 낮고 세포 바깥에는 높고
세포내에는 포타슘이 높고 바깥에는 낮게.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냐? 이 전기고 똑같아. 전기를 가지고 앰프도 쓰고 빛도 밝게 오고 모든 걸 하듯이 얘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아까 뇌에서 흥분도 오고 심장에서도 이 뛸 때 이 소듐 통로가 탁 열려서 이것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는 전기생리 전공이었습니다. 심장 전기생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까 활동량이 팍 올라갈 때 이것이 소듐이 들어오는데 야를 차단하는 것이 뭐냐? 보고도예요. 보고도를 보면 왜 주냐? 이 호흡근에 가는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나쁜 소리 오면 나중에 깨어나가지고서 실제로 귓감을 맞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병원에서 호흡기 그냥 끊자 말자 해가지고 했는데 일어나서 의사부터 때렸다고. 그래서 보고적인 걸 선택적으로 차단하고 세포내에는 하이드로겐이라든가 칼슘을 제거할 때 소금이 들어가면서 이걸 끄집어내고 아까 장내에서 흡수할 때 콩팥에서 흡수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소듐 효과를 보면은 피부에 같은 때 이 소듐이 있어야만이 면역세포 능력이 있다고 해요. 소금과 인류 건강과 관계를 저도 이제 한번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또 우리 저기 귀여운 자리를 했는데 4대 문명 전체가 강하기 위해서 발달되었는데 필요한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물, 식량, 소금, 땔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메르라든가 우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륙으로 상당히 들어가는데 거기는 소금 저기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 나오는 이 아마 압력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소금 나오는 그 우물이 있었고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여리고 성경이 나오는 여리고 바로 옆에 사해가 있어가지고 소금 장사를 했었고 그 고조선에 대해서 관자가 관 것이죠. 원래 그 사람이 관것인데 관자가 그 쓴 책이 거기에서 보면은 고조선에는 소금을 아주 잘 다뤘다. 바레마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고 홍산문명도 거기에도 영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니키아가 사실 알파벳을 만드는다고 지금 저희 이스라엘 옆에 있는 뭐예요? 이번에 지진 난 곳 거기가 시리아. 네? 시리아가 근데 거기도 소금 제술 기술 이 지중해 안에가 이 날씨가 흐리고 그래가지고 소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페니키아가 이렇게 상선에 들어갔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까 차마고도 실크로드도 사실은 소금 운송로였고 모든 길이 노마에 통한다는데 그것도 사실 소금의 것이더라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노마가 100만이고 주변에 있는 것이 1000만 명은 하루에 1억 g을 먹고 킬로그램은 100톤인가 몇 톤인가 필요해서 소금이요. 사람 먹는 것만. 그러니까 동물 빼놓고요. 그래서 술금에서 솔트 썰러리 이 말도 거기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나트륨 감소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사실은 그냥 이 여기서 저는 다루는 소금이나 솔트는 그냥 천일염이라는 이런 거 제외하고 쉽게 문헌에 나와 있는 것만 다르게 천일염이라든가 뭐 주경이라는 또 다른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에 나와 있는 논문만 다뤘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까 소금에 대해서 그런 뭐 고혈압도 생기고 암도 먹고 이런 얘기지만 반대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금을 감소시키면은 혈압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레닌,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이 올라가더라. 특히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7%나 올라가더라. 혈압은 조금 떨어지는데 리퀴드 프로파일이나 이런 게 나빠지더라.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었고요. 또 자마 저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 미국 의학협회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3,700만 부살했더니 여기 보면 이게 나왔어요. 저는 깜짝 이거 봤었는데 이게 진짜 실선이 소금을 가장 조금 먹는 사람이 이게 사망률이에요. 이 두근선이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많이 살더라. 이런 것들이 보호가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절약 운동이 나오고 정책이 나왔었는데 이 소금을 강제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막 바로 0.5, 막 2g 이하로 줄이면 이 소금을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아깝지. 우리 소금 굉장히 생명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려고 끌어들인다고 막 냉이나 안주테이나 알도스테인 시대 모든 걸 작동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피네프린이라든가 노에피네프린 이게 땀을 때 나오는 교감이 흥분됐을 때 나오는 이게 딱 나오는 게 뭐냐? 인슐린 네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어거지를 했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뭐 아메리칸 제너럴과 하이퍼텐션이라든가 6에서 12g 정도가 적당하더라. 그러면 이것을 이게 소듐이죠. 이게 솔트죠, 솔트.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었고, 여기 중요한 것이 또 나왔었는데 WH에서 소듐을 2g 이하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g 이하는 심혈관 사망률이 더 높다. 4에서 6g 정도가 적당하다. 이건 소듐. 소금으로 말하면 10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갖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솔트 파라독스. 양을 줄이면은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이 아까 한 5g 정도, 4g 정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요. 우리 권대 원장이 또 추천한 논문인데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2014년도에는 논문이 임팩트 팩터 54점이 있는데요. 작년 보기에 176점이나 되더라고요. 많이 임팩트 팩터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WHO가 한 것이 너무나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전부 다 어널라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에 6g 먹는 사람을 레퍼런스 1로 놓고서 측정을 했더니 이 4에 6g 정도는 리스크가 적고 줄으면 급격하게 이중도가 올라가더라. 이것을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있는 참여자 특색을 한번 봤어요. 제가 따로 테이블 만들었었는데 3g 이하로 이게 소금 7.5g 먹기 이하로 먹었을 때는 수축기혈압이 27.9였는데 4에서 6g 먹으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3점 몇이 올라갔어요. 3mmHg.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혈압이 잠자면서도 우리가 일시비고 변하고 운동으로 수십 mmHg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mm, 3mmHg 가지고서 분명히 통계학적으로는 의미 있게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데 LDL이라든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 버렸어요. 왜 LDL이 올라가고 했는가는 잘 설명이 메커니즘이 안 나왔지만 제 생각은 항상 그렇듯이 맛없으니까 달고 기름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아니면 우울해가지고 더 우울하면 더 많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레이시오로 다 냈었는데 사망 같은 것이 더 높아지고 리스크 레이시오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어디냐 이거 전부 다 빼고 도하고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4에 6g 먹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올라가더라. 이 똑같은 잡지에 아까 논문이 더 아까 뭐 죽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아까 그것이 있었어요. 이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 사실은 자기들 같이 붙어있던 거예요. 2014년도에 같이 붙어있었는데 실제 저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자 여기가 2몇 g이 2g이면은 이게 소금으로만 안 돼야지. 소금으로 하면은 이게 5g인데 5g을 먹으면 혈압이 얼마 떨어지냐 2mmHg가 안 됐어요. 자기들이 아까 사망자 많이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초기에는 소금을 줄이더라도 혈압이 급격히 안 떨어지고 완만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금을 5g을 줄여도 혈압은 2mmHg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mmHg 떨어지는 1.5mmHg 떨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저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숨 한 번 들이마시고 여러분 혈압 될 때요
운전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인항일 지나야 혈압이 떨어져요. 그리고 의사 가운 만두고 혈압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사가 자기 가운 입고 자기가 제일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데 나가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 바로 혈압 떨어져요. 오히려 식생활 운동 조금 하면 떨어지는데 소금 5g 줄여갖고 막 우울증 걸리면서 혈압 1.5mm 떨어지면 뭐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실 제 결론은 여기가 있어요. 이 결론 뒤에도 알려버렸는데 혈압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금이 아니라 BMI라고 이 논문들에 나와 있어요. 논문들에 BMI가 중요하지. 왜냐면 이 근육이 몸에 살이 많으면 심장에서 빨리까지 보내야 되니까 여기서 세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 저 밑에까지 다 보내잖아요. 심장은 아까 충실하다고 그랬잖아요. 마크 트웨인 한 말이 이 공격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오늘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예요. 아까 연세대에서 프론티언 뉴트리션에 냈었는데 그 1년 전에 그 유러피언 소사이티 카디올로지에서 이것을 아이디렉트 팩터를 제가 자꾸 되는 이유가 아까 자꾸 네버스를 되면 얼마나 중요한 잡지에 나오냐 36점 정도 들더만요. 여기에서 181개국에서 소금 섭취가 심혈관 질환과 수면 감소 관련일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0세에서 태어났을 때 60세 때 그 얼마만큼 살 수 있는가 약고 총 여기서 이제 건강 기대 수명, 비감염 질환 사망, 총 사망을 측정하고 BMI라든가 GDP 못 사는 것 같아요. GDP까지 전부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소듐 섭취와 수명은 양상관관계.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섭취량과 라이프 익스펜디처는 관계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살더라. 그리고 총 사망률과는 유무상관관계가 다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프를 잘 그렸어요. 5분위로 싹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빨간색은 빨갈수록 많이 먹는 사람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는 많이 먹고 그 대개 이 사람들이 한 4에서 6g 소금량으로 4에서 6g 정도 먹고 저 아프리카 가운데 보면 가장 적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태어났을 때 기대 여명을 측정을 했는데 이 중국이라든가 한국 이쪽 높고 저쪽 캐나다라든가 이쪽도 많이 먹는데 오히려 진원색으로 됐잖아요. 많이 살고 오히려 아프리카는 이 수명률이 낮잖아요. 이게 아까 그 나라 그 GDP 같은 것도 다 그 변수로서 생각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우리 장의 면역이 70%가 우리 면역이 70% 장애거든 장애. 그래서 아까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 변동 뭐 이런 것들로 같이 다 연관돼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아까 그 피부에서도 소금이 없으면 면역이 떨어진다는데 우리는 지금 소금은 모두 관계냐면 고혈압 당뇨에서 비감염 non 커뮤니케이블 질환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소금 내에서 많이 사는 거 보면 비감염에서 관계없이 총 사망 감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것 같은 표를 보여줬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 표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것은 영세 건강 기대 수명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60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하는 것 같고. 자, NCD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비감염성 질환이고 대사성 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 비만, 치매, 암인데 여기는 오히려 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총 사망률에서는 확실하게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덜 죽었어요. 그럼 뭐냐 이게 감염성 질환이 줄어든다는 것을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에 7천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5천만 명 정도가 비감염성 질환, 2천만 명 정도가 감염성 질환을 죽는데 이 그래프를 딱 보면 그럼 감염성 질환을 오히려 줄이는 거 아니야 소금이. 행복해서 그런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아메리카 미국
미국 그 저기 뭐야 거기에서는 하루에 1.5g만 먹어라. 그리고 뭐 WHO에서는 2g만 먹어라 소듐을. 유럽연에서는 2.5g만 먹어라. 2.23g, 3g만 먹어라 했는데 이 파란 것은 밑에 X축은 소듐량이 소듐량. 그래서 소듐을 많이 먹을수록 영세에서 건강 기대성이 저렇게 높고 밑에는 총상자왕자수는 소금을 많이 먹어서 적게 나오는 이 그래프가 제가 보면은 최근에 나온 것이고 여기 이제 연세대치가 나왔어요. 이래서 뭐 저기 그 프론티엔 뉴트리션에 나왔는데 한국인 14.3만 명을 대상으로 소듐 포타슘 섭취와 사망률을 10년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지원 교수가 보고를 작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 했는가. 원래 21만 명이 했는데 이 사람 식생활 같은 게 안 나와서 2,000명 빼고 또 랩 데이터가 없어서 5,800명 빼고 너무나 적게 먹거나 많이 먹는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가 적당히 보는 사람 54,000명 빼고 그 다음에 그에 죽은 사람 63명 빼갖고 14만 명에서 총 5,400명 죽은 거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985명 한 사람을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는 나트륨 여기 지금 여기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위에 파란색이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이쪽 실선이 조금 먹은 사람이에요. 나트륨, 소듐을 관련이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만 많으면 충분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이게 사망률인데 파란색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예수만 많으면 소듐 섭취가 많을수록 오래 살더라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그 A 커브는 소듐과 올 코스 모탈리티고 이것은 A 그래프는 뭐냐면 카디오바스큘라 질환. 여기 카디오바스큘라 질환도 많이 새까만 것이 그 위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통계학적인 의미가 지금 나왔는데 더 숫자만 일률로 하면 더 적게 죽는다 이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10년간 해서 분석했던 소듐 섭취량과 총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고 칼륨 섭취량과 총 사망률과 역비례 관계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고혈압 당뇨 하루에 5달씩 먹는 사람, 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 한국의 트레디셔널 다이어트를 아까 전통 발효식품이라든가 우리 신동환 교수님 도움 받아갖고 뭐 순창에 있는 것도 갖고 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대주군은 그 다른 대주군은 이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당뇨학회에서 추천식을 받아갖고 두 군으로 나눠서 임상시험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전통식을 먹은 사람이 하루에 소듐 1.7g 소듐입니다. 그리고 380칼로리를 먹었는데 다 증세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먹은 양을 보니까 그 고혈압 당뇨학회의 추천식을 먹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1.7g이나 소듐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라든가 글라이세믹 인덱스, 하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380칼로리를 더 먹었으니까 공기압력을 더 먹었는데 당화혈 색소가 6.8에서 6.9 12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국경일 토요일 날도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들이 13일마다 13번 밤마다 그날 다시 한 번씩 돌아오고 피험자들이 모르게요. 그래서 중요했던 거 하나는 심박수가 거의 한 분당 7번 정도 떨어졌는데 의학 쪽에서는 일생 동안 뛰는 심장수는 같다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해요. 마우스 같은 것은 1분에 1000번 정도 뛰는데 2, 3년밖에 안 살고 고래라든가 오래 사는 거북이라든가 심박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하는데 이것은 교감신경통이 떨어졌다는 의미를 하고 이것은 아까 너무나 싱겁게 보면 오히려 교감신경통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아까 제 결론은 아까 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해서 믿어가지고 했던 것인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있는 대로 사이언스도 있는 대로 2g 이하를 먹으면은 물론 이제 아까 뭐 섭취할 때 심혈관 질환이 증가된다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일관성이 아직 없어요. 사실은 아까 그래프 그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많다고 한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한뭐 100g 버려봤자 혈압이 1.5mm씩 떨어지는데 그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것은 몸무게라든가 달고 기름지게 먹으니까 몸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소금 저감 정책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래 쓸 때는 재고를 잘못해가지고 어이였는데 잘못된 거 같아요. 아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